자,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기하라는 과목을 하고 있죠. 기하. 자, 기하는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얘를 좀 크게 그냥 심플하게 나누면 우리 기하에서는 평면 도형 파트가 있고 공간 도형 파트가 있어요. 딱 두 개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평면 도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부분 평면 도형 이야기고, 자, 저기 끝에 마지막으로 가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공간 도형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맞습니까? 비율은 한 3분의 2, 3분의 1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공간 도형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평면 도형과 공간 도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이렇게 잡고 가시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도형이다 보니까 자, 평면 도형에서는 구성 요소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점과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점이 있고 선이 있는 거예요. 평면 도형에서 면은 우리가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평면 하나의 이 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뭐 면이 있으면 요 평면 하나의 조각이니까 맞습니까? 그 조각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간으로 가면 여러 가지 형태의 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평면도 존재하고 또 구부러져 있는 곡면도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는 점과 선과 면 이야기가 얽혀져 있어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평면 도형에서는 여기 점과 선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뭐 다른 파트에 비해서 여기는 되게 내용 자체는 심플해요. 그냥 점이랑 선 이야기예요. 점 이야기는 좀 했고, 그죠? 됐습니까? 자, 선 중에서도 우리는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시겠죠. 그렇죠? 직선과 곡선으로 나뉘신다 이겁니다. 그렇죠? 선은 직선과 곡선이에요. 가장 심플한 게 직선이고 그 다음에 직선 아니면 곡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직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년 때 살펴봤고 이제 요 곡선을 살펴보는데 곡선 중에 하나를 또 뭔가요? 원도 곡선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곡선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곡선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됐습니까? 그걸 우리 기본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는 기초 곡선. 이 기본 곡선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2차 곡선이다라고 부르신다. 자, 근데 이 2차 곡선의 종류는 몇 가지 없어요. 그죠? 자, 원이 있고, 타원이 있고, 쌍곡선이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포물선.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포물선. 근데 왜 2차 곡선이다? 아, 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2차의 형식으로 나오시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 됐습니까? 다른 기본 그죠? 그 외의 곡선인 거예요. 그 외의 곡선. 됐습니까? 요것들은 방정식 만들면 2차식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뭐 꼭 또 다항식으로 나오는 보장은 없어요. 다항 방정식이 아니라 됐습니까? 대표적인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걸 봤을까요? 됐습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수원을 좀 하셨으니까 지수곡선 있잖아요. 지수곡선. 그죠? 근데 로그곡선. 그럼 또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 이게 다 곡선들이에요. 곡선. 그 다음에 뭐 3차 곡선, 4차 곡선.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취급을 할 거냐면은 얘는
취급하는 장소가 달라요. 우리는 기하에서 얘를 취급하진 않을 거고, 맞습니까? 얘는 우리가 미적분자, 미적분 중에서도 우리 미분 파트에서 이 친구들을 취급을 할 거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하 파트에서는 그죠? 이 곡선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게 전반적인 이제 뭐 등장인물들을 소개한 거예요. 기하, 그죠? 평면에서는. 우리 기하라는 요 책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죠? 원은 했으니까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 앞에 딱 등장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왜 2차 곡선이라고 그랬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2차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방정식을 보고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도형을 이야기하는 방정식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X축, Y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음, 자, 좌표 평면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선은 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도형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직선이다 라고 부르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이 뭐 심플하게 말하면 이름표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이들이 다 x, y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직선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실 거다 이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맞습니까? 지금 우리 매시간 요걸 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이 그죠? 우리는 어떤 형태일까요?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퀄형도 있으면 일반형인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죠? x가 1차, 그죠? y도 1차 라는 특징이 있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면은 자, 어떤 모여있는 점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도형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부르시더라. 됐죠?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을 거다? x, y가 있겠죠. 됐죠? 그럼 x와 y의 관계식을 만듭니다. 0이 되는. 됐습니까? 해놓고 이 친구에다가 이름표를 뭐라고,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죠. 원의 방정식. 됐죠? 이때 x가 2차, y도 2차가 되시더라. 됐습니까? 근데 2차는 2차인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자, 2차 항의 개수가 같더라. 2차 항의 개수가 같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곡선이 있었냐면은 자,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 점들이 이렇게 모여있더라. 또는 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모여있더라. 저번 시간에 한 거. 됐습니까? 어떤 특징이, 쟤는 어떻게 모여있는 거죠?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 초점과 준선, 뭐 이러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을 포물선이라고 부르시더라. 그럼 이 친구도 역시 어떻다? 여기에 x, y가 있는데 식을 만들죠. 0이 되는. 얘도 마찬가지. x, y가 있는데 식을 만들겠죠.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됐죠? 자, 이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우리는 둘 다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더라.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자,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서 있는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x가 몇 차였다? x가 2차, y가 1차인 특징이 있었고, 누워있는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x가 1차, y가 2차였다. 이건 방정식 우리가 다 확인해 봤잖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친구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타원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타원.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타원에도 뭐가 있냐면 x, y가 있겠죠. 그럼 둘 사이 관계식을 만듭니다. f 0이 되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이 친구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타원의 방정식. 되시겠죠? 자, 이때 특징은 x가 2차. 자, 오늘 할 건데 2차로 나올까요? y도 2차가 되십니까? 자, 근데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얘는 2차항의 개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2차항의 개수가 다르다.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이랑 구별되는 점이 또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였다? 얘는 2차항의 개수가 다른데, 됐습니까? 아, 얘랑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고, 개수의 부호는 어떻다 그랬죠? 부호는 같다. 부호가 같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런 곡선이 있어요. 곡선 두 개가 요렇게 세트로 불리는 거예요, 세트로. 됐습니까? 이 두 개를 세트로 부르는, 우리 뭐라고 부르시냐면 쌍곡선이다라고 부르신다. 됐습니까? 쌍곡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에 뭐가 있다? x, y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을 만드시면 우리는 이 친구를 보고 뭐라고 부르신다? 쌍곡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시더라. 쌍곡선의 방정식.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얘가 몇 차? 2차. 그다음 얘가 몇 차? 2차. 그렇죠? 특징은 또 뭐였죠? 2차의 개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2차의 개수가 다르다. 자, 다르긴 다른데, 그렇죠? 얘는 뭐도 다르다?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부호가 다르다라고만 해도 어차피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얘를 본 거죠. 포물선. 있습니까? 자, 한 김에 우리는 기본형을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뭐였죠? 그렇죠. y제곱은 4px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시면 y 2차,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 표현되면 일반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은 x제곱은 4py 있습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원의 방정식에서 기본형만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렇죠? 이것도 한쪽으로 넘기시면 x 2차, y 2차인데 개수가 어떻다? 같다. 그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두 개만 더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타원을 해볼 겁니다. 타원을 하기 전에 자, 포물선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리뷰를 다시 할까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포물선의 정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2차 곡선은 정의로 푸는 문제들이 많았죠. 그죠? 뭐 방정식을 세운다기보다는 그 정의 성질 가지고 푸는 거죠.
성질을 정의로 푼다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자,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 F.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 있죠. 됐습니까? 한 정점과 한 직선. 즉,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점들의 자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르신다. 되셨죠? 그 다음에 고정시켜 놨던 그 점을 초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을 기준되는 선, 기자 빼고 준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축, 그죠? 대칭축이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축, 포물선 축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도 있었다. 이 정도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그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처음 나오는 거는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태다? 기본형이겠죠. 맞습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자, 기본형은 자, 포물선이 어디에 그려지는 거죠? 원점으로 그려지는데 누가 원점인 거죠? 꼭지점이 원점이다. 됐습니까? 꼭지점이 원점이다.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그 친구가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되신다. 되셨죠? 자, 기본형의 방정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워있는 포물선은 y제곱 이꼴 4px. 그 다음에 서있는 포물선은 x제곱 이꼴 4py. 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요거 p, 그죠? p가 누군지 찾아내셔야 된다 그랬죠? 요 p는 그죠? 초점의 x좌표 이렇게 읽으시라 그랬죠? 4py일 때는 p가 누구다? 초점의 y좌표 맞습니까? 그러면 안 헷갈리실 거다. 자, 그래서 초점이 얼마가 되신다? 초점이 자 4px인 같은 경우에는 초점 x좌표가 p니까 p, 0 그렇죠? 4py인 같은 경우에는 p가 초점의 y좌표니까 0, p가 초점. 그래서 초점이 x축에 있다, y축에 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준선 있습니까?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p. 언제 누워있는 거, 서있는 거는 y 이퀄 마이너스 p. 있습니까? 꼭지점은 둘이 공통이죠. 그죠? 0,0. 이건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맞춘 겁니다. 있습니까? 축. 있습니까? 누워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축이죠. y 이퀄 0. 그 다음에 x 이퀄 0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연 설명을 봅시다. y제곱 이퀄 4px에서는 자, p의 부호에 따라서 포물선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됐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자, 그 이야기가 이건데 p가 양수이면 그렇죠? p가 양수이면 자, p가 양수이면 y축 오른쪽 됐습니까? 일단 p가 음수이면 됐습니까? 얘는 y축 왼쪽 됐습니까? 요거를 우리 네. 일단은 여기서 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냥 요건 팁인데 됐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됐습니까? 우리 모든 2차 곡선은 됐습니까? 모든 2차 곡선은 2차 곡선은 초점은 중요하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요. 초점을 감싸며 그린다. 됐습니까? 우리 초반에는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어색해서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드리기도 해요. 됐습니까? 초점을 감싸며 그린다. 됐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정의대로 잘 그리시면 되는데 초점이 여기에 있고 준선이 여기에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점이 있고 준선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꼭지점을 찾아야 될 거니까 꼭지점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서 해서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 초점을 감싸듯이 곡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나중에 타원 쌍곡선 그죠? 까지 가셔도
그죠? 초점이 있는 아이들은 타원도 초점이 있고 쌍곡선도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있는 친구들은 항상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면 곡선이 초점을 이렇게 잘 감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초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뭐냐면은 기본형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P가 양수면 그렇죠? P가 양수라는 말은 준선보다 P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 P가 음수라는 말은 준선보다 그죠? 초점이 왼쪽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자, 서 있는 포물선인 경우에는 위아래가 되시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형태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양수면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겠죠. 이거 2차 함수꼴로 하면 그럼 아래로 볼록. 얘가 음수면 어차피 이거 넘겨서 정리하시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기억하시는 게 형태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2차인데. 그래서 양수면 x축 위쪽에 그려지는 거고, 됐습니까? 얘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진다. 자, 근데 요거 x가 2차인 경우 우리가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2차 함수입니다. 얘는 그냥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우리 2차 함수 되게 익숙하잖아요. 얘는 그냥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 됐습니까? 2차 함수로 해결하셔도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챙겨가실 거냐면은, 됐습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렇죠? 2차 함수 기본적으로 많이 데려가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2차 함수를 보시면서, 얘는 초점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기하를 배우신 분들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그려보시면,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지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초점을. 얘를 x제곱은 y고 그렇죠? 여기가 1이잖아요. p가 얼마일까요? 4분의 1이겠죠. 근데 이 p는 누구다? 초점의 y좌표. 0,4분의 1이 초점인 거예요. 초점이 이쯤 있는 거예요. 그럼 준선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준선은 이쯤 있겠죠.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내가 여기에 한 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어떻다? 항상 같게 나오신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중학교 책이라든지 이차함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렇죠? 적당히 그 초점 찍어가지고 자대고 한번 재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분석을 해주실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다음번에 한번 정리할 건데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됐습니까? 요 위에 내가 점을 하나 찍어요. 됐습니까? 요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여기서 여기에 접선을 그을 수 있죠. 됐습니까?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2개 그을 수 있죠. 접선을 그어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으시고 그럼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고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됐죠? 그럼 이 2개의 접선이 생기죠. 됐습니까? 지금 요건 우리가 포물선이 안 정확해서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가 90도인 거예요. 어디에 찍고 그리든지 여기서 해도 두 접선을 이루는 두 접선의 기울기는 두 접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돼요. 이게 포물선의 성질이에요. 우리 포물선, 타원, 쌍곡선까지 해놓고 이 아이들에서 재미있는 성질들은 따로 모아서 한번 그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거 알면 문제가 되게 심플하게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도형의 특징이잖아요. 도형은 어, 누군가는 야매, 그죠? 누군가는 편법, 뭐 꼼수 있습니까? 실은 꼼수는 아니고 그죠? 원래 이 성질들을 좀 심플하게 압축해서 가져가는 건데, 있습니까? 그 성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죠? 풀이 과정이 그죠? 한 줄로 끝나는 것도 있고 뭐 한 바닥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까? 그 도형은 조금 그래요. 맞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고등학교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들만 한번 어,
아마 3월달 가서 하시든지 뭐 어쨌든 필요할 때 때가 되면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뭐 요거 그냥 가볍게 듣고 흘리셔도 돼요. 아직은 뭐 요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포물선의 정의로 다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3번 내용은 보시면, 자, 이 친구와, 그렇죠? 이 친구는, 그렇죠? 어디에 대칭이다? y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자, 역함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됐습니까? 왜? 자, 이 함수는 함수인데, 대칭 이동시킨 얘가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요 부분만 하시면 2차 함수 일부분의 역함수는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누구냐면은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무리함수. 요거에 대칭한 부분 요거죠. 그렇죠? 요 부분만 하면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됐습니까? 요거 역함수는 또 요쪽에 있는 무리함수예요. 이 루트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됐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죠. 그죠? 그냥 이거는 이차함수로 하시라 이겁니다. 이차함수로 해도 별 문제 없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차함수 익숙하시니까. 됐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 한번 챙겨 가봤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그냥 굵직한 것만 하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깨알 팁들이 좀 많아요. 깨알 팁. 네.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의 평행이동. 그렇죠? 평행이동이라기보다는, 자, 여기는 우리가 요걸 챙겨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부른다?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기본형이죠. y제곱은 4px. 기본형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는데, 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시더라. 표준형. 그 정도 챙겨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자, 요 기본형을 어떻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요런 표준형이 만들어지시더라.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준형을 식을 변형하시면, 그렇죠? 일반형이 나오시는데, 됐습니까? 자, 요렇게 됐을 때 y가 2차죠. y가 2차면 우리는 누워있는 포물선, x가 2차죠. 서있는 포물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는, 자, xy 항이 없고, y가 2차, x는 1차, y만 2차다. 그러면 포물선이다. xy 항이 없고, 됐습니까?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1차. 즉, x만 2차다. 아, 우리 아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했나요? 잠시만요. 봅시다. 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까? 자, 이 친구들은 2차 곡선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x, y 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혼합항이라고 부르는데 x와 y에 혼합되어 있는 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존재할 때는 그렇죠? 우리 어떤 거냐면은 축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아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스듬한 형태가 나와요. 포물선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했죠. 뭐냐면은, 자, 뭐, 이렇게 생겨먹은, 자, 준선이,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도 존재한다 그랬죠. 요런 아이들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그죠? 얘네 혼합항이 생겨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죠? 대학교 가서 하실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XY에 대한 항이 없다. 그죠? 됐습니까? 얘는 기본적인 형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살펴봤죠. 자, 얘는 자, 방정식끼리 연립을 한, 자, 얘는 그림 없이 이 관계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끼리 연립을 하신 뒤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셔서 됐습니까? 자, 판별식이 양수면 그죠? 실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죠? 뭐 x 좌표든 y 좌표, x로 정리하셔도 되고 y로 정리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뭐 그럼 x 좌표가 두 개 또는 y 좌표가 두 개니까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런 뜻이죠. 됐습니까?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이제 중근이 나온다. 같은 게 두 개가 나온다. 같은 게 두 개가 나올 때 우리는 접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판별식이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포물선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판별식으로 체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됐습니까? 여기는 한 점에서만, 자, 이것도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죠? 요렇게. 그렇지만 얘는 판별식으로는 얘가 체크가 안 돼요. 해보시면. 됐습니까? 얘 방정식은 y 콜 0이잖아요. 그죠? y 콜 0. y 콜 0이고, 뭐, y 콜 얼마고, 됐습니까? 했을 때 판별식을 쓰기가, 그죠? 일종의 뭐가 안 되느냐면은, 음, 그죠? 판별, 연립을 했을 때 2차식이 안 나와요. 1차식이 나와요, 1차식이.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 얘기. 맞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맞습니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접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네, 뭐, 그 정도 챙겨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했었죠? 접선의 방정식. 자, 어떤 거냐면, 자, 요거는 좀, 우리 지금 요걸 다시 하는 이유는 어차피 타원에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그죠? 방정식만 바뀌면. 맞습니까? 자, 위의 점이 주어졌어요. 위의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였다? 쪼개서 대입한다 그랬죠. 쪼개서 대입. 되셨죠? 그래서 뭐 요렇게 됐습니까? 자, 어떻게 쪼갠다? x 제곱은 자, y는 yy 2분의 x 더하기 x.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기억나시죠? 쪼개서 대입.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면 공식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y는 4px에 대해서는 자 n분의 p 이거 안 헷갈리시죠 이제 그죠? 건들면 안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호는 플러스예요. 부호는 플러스 있습니까? 근데 x제곱 이꼴 4py 서 있는 포물선에 대해서는 자 마이너스 m제곱 p 쓰셔도 되고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로 판별식으로 여러 번 해왔던 거라서 있습니까? 뭐 굳이 우리 교과서에는 강조하진 않는데 있습니까? 네, 어쨌든 외워놓고 써먹으셔도 나쁘진 않아요. 있습니까? n분의 p와 마이너스 m제곱 p.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곡선 밖의점에서 그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을 했었죠. 그렇죠? 방법 1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접점법. 미안, 기울기법. 그렇죠? 여기 접점법이겠네요. 그죠?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 방법. 접점법. 자, 그 다음에 2와 3은 결국은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는 방법이에요. 기울기법.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놓고 됐습니까? 이렇게. 왜냐면 공식을 쓸 거냐, 판별식을 쓸 거냐. 근데 요 공식 자체가 뭘로 유도가 된 거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유도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식 외워놓고 쓰시면 된다. 뭐 유도 과정은 한 번쯤 학습해 보셔도 좋고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포물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럼 우리가 똑같은 틀 안에 이제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타원을 집어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타원. 타원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알죠? 이제 그죠? 지금 타원이 뭐냐라고는 좀 찌그러진 원, 뭐 요 정도인데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타원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타원의 정의. 맞습니까? 자, 어떤 도형을 타원이라고 하느냐? 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맞습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두 정점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 이거는 꼭 암기를 하십시오. 점들의 자취. 됐습니까? 타원의 정의 또는 타원이 뭐지라고 물으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죠?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됐습니까? 그러니까 암기는 암기인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문장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때 됐습니까? 우리는 이 두 정점을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은 초점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초점. 그래서 타원 초점이 두 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타원을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좀 크게 그려봅시다. 타원. 타원인데, 그쵸? 자, 뭐,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요 흰색의 점들은,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 모여들었냐,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에 선을 그으시고, 여기에, 자, 요렇게 선을 그을게요. 됐습니까? 자, 아직 요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은 요 안에 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자, 하나를 F, 얘를 F 프라임. F라고 쓰는 이유는 포커스, 초점. 있습니까? 실은 요 점들은 누구냐면은, 자, 요 한 점이 여기에 딱 있어요. 있습니까?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거리가 있고, 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거랑, 있습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찍어볼게요. 아무 때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있습니까?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거리랑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거리도 어떻다? 자, 합하면 그러니까 얘 있잖아요. 얘를 딱 펴가지고 폈을 때의 길이랑 얘를 쫙 폈을 때의 길이가 같은 점들. 그 점들을 모아놓으면 요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신다. 우리는 이 곡선을 뭐라고 부르신다? 타원이다라고 부르신다. 어떤 게 타원인지 아시겠죠? 됐죠? 요런 곡선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르시더라.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 이름은 붙였어요. 됐습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요 애초에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초점. 그래서 타원은 초점이 두 개예요. 초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두 초점이 있는데 두 초점을 이렇게 이은 선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의 가운데 점, 중점을 딱 찍으시면 우리는 요 두 초점의 중점을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이 타원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타원은 중심도, 우리 원은 중심밖에 없잖아요. 타원은 중심도 있고 초점도 있어요. 되시겠죠? 됐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초점과 중심, 두 초점과 중심 이 세 점이 그쵸 어떻게 된 타원이냐면은 한데 뭉쳐져 있는 이제 한 점에서 딱 수렴해 버린 자 그런 형태의 타원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원이라고 부르는 자 오늘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뭐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근데 자 우리 여기 봅시다. 요거는 이제 필기를 안 하셔도 돼요. 자 타원을 여기는 책마다 소개가 돼 있어요.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있습니까? 타원 그리기인데 있습니까?
우리가 원을 그리려면 뭐가 있으면 되죠? 원 그리려면 컴퍼스가 있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타원을 그리는 컴퍼스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타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집 짓는 데 가면 공사장에서 많이 쓰여요. 공사장 그분들이 타원을 그려야 될 때 이렇게 그리세요. 뭐 나무판을 해놓고 타원의 형태로 해서 잘라내고 싶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타원의 정의를 그분들은 모르지만 타원의 정의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 이겁니다. 자, 위에서 본다라고 합시다. 위에서 여기에 나무 판때기가 있는데 판때기 좀 저렴한 나무 판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타원의 그림을 그릴 건데 못 두 개를 여기에 살짝 탁 박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못에다가 일정한 길이의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연필을 하나 딱 들고 요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요. 됐습니까? 자,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됐습니까? 실이 길이는 유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실의 형태가 여기서 요렇게 되실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다 연필을 탁 꽂아 놓은 거예요. 연필을. 됐습니까? 그럼 요 실을 팽팽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유지를 하면서 연필을 쫙 그림을 그리시면 그렇죠? 신기하게도 뭐가 그려지시느냐면은 이런 타원이 그려지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실의 길이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그렇죠? 실은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연필이 여기 있을 때는 실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연필이 여기 있을 때는 그렇죠? 실이 있습니까? 겹쳐져 있겠죠. 얘랑 얘랑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은 또 여기서 이렇게 겹쳐져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요 실의 길이인 거예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그렇죠? 요 실의 길이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돼요. 여기는 겹쳐지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 그렇죠? 얘랑 얘는 여기가 이렇게 되실 거고 얘랑 얘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실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실의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죠. 그렇게 해서 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됐습니까?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이 점들은 우리가 처음에 세팅해 놓은 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요 실의 길이로 일정한 거예요. 됐죠? 자, 이때 잡읍시다. 그러면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나 그쵸?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나 같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쪽 요 길이랑 이쪽 요 길이가 같다는 게 확인이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실의 길이는 토탈 실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실의 길인데 얘랑 얘가 같으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실의 길인 거죠. 즉, 요 선분의 길이가 전체 실의 길이가 돼요. 즉, 자, 여기 있는 점들은 어디를 찍으나, 그쵸?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요 길이랑 같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도 있냐면 요런 점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딱 점을 찍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점이 있어요. 그게 여기도 있겠죠. 됐습니까? 딱 두 군데 포인트가 생겨요. 됐습니까? 아, 요런 점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타원을 작도하는데 작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요 성질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요건 우리가 교과서나 뭐 책 같은 데 보시면 요런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다시 요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점을 찍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그렇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랑, 그렇죠?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대칭인 거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더라. 이렇게 실이 겹쳐지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생기겠죠. 이때 우리가 실이 겹쳐지는 요 포인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꼭지점. 그래서 타원은 꼭지점도 있어요. 우리 원에는 꼭지점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요 점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를 건데 요 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 길이랑, 그쵸?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그쵸?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성립할 거예요? 또 요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랑 같은 거예요. 되시겠죠? 자, 요런 것들 성질로 챙겨 가셔야 돼요. 이 길이랑 누가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나 같잖아요. 그쵸? 되시겠죠? 그리고 이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런 점이 여기에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도 꼭지점이라고 부르실 거다. 꼭지점이라고 부르실 거다. 여기도. 그래서 타원은 두 개의 초점과 하나의 중심과 네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구성 요소가 뭐 있냐면은 다양하죠.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에서부터 요 꼭지점에서부터 요 꼭지점까지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을 우리는 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 중심을 지나야 돼요. 요렇게는 안 되고 꼭지점, 자, 중심을 지나면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선분들을 우리는 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축이 몇 개가 생기는 거죠? 축이 두 개가 생기더라. 그쵸? 길이가 다르겠죠, 타원이니까. 그래서 길이가 긴 축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이름을 부르실 거고, 길이가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이름을 붙이실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자,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로 일정하느냐면은 장축의 길이로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로 모든 점들이, 그죠? 두 점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그죠? 평행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즉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초점이 있는 타원이 있는 반면에, 즉 뚱뚱한 타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펴볼 타원 중에는 요런 타원도 있어요. 홀쭉한 타원도 있어요. 있습니까? 그럼 얘는, 자, 축이 어떻게 그려지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십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점이 이 타원의 중심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초점은 항상 장축 위에 있어요. 장축. 있습니까? 여기를 F 프라임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초점이 되십니다. 여기가 초점.
그러면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축에 해당되는 꼭지점은 찾기 쉬워요.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을 연장하시면, 그렇죠? 이게 타원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점도 꼭지점이다라고 부르신다. 꼭지점. 꼭지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심에서 여기에 수직으로 다시 축을 하나 그으시면, 그렇죠? 또 타원과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가 꼭지점. 꼭지점. 되셨죠? 자, 이번엔 누가 장축일까요? 요 세로선분이 장축이에요. 세로선분. 얘가 장축이에요. 누가 단축이죠? 이번엔 가로선분이 단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초점은 항상 장축 위에 있는데 이 장축이 가로선이냐 세로선이냐에 따라서 뚱뚱한 타원, 홀쭉한 타원 이렇게 나뉘시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쓸게요. 여기가 장축. 여기가 단축. 그래서 장축과 단축은 길이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단축. 됐죠? 특징은 어떻다? 이 타원이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있습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거는 항상 요 길이랑 같은 거예요. 있습니까? 마찬가지 여기를 찍으셔도 있습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장축의 길이랑 같은 거예요. 되시겠죠? 물론 타원 중에는 이런 타원 말고도 다양한 타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타원이 있냐면은 여기 좋은 기능이 있죠. 자, 여기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축이 어디 있냐면은 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얘는? 초점은 이런 데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타원의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요 점을 찍었을 때 됐습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됐습니까? 누구랑 항상 같게 나온다? 장축의 길이. 이 길이랑 같게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타원을 만드시면 방정식에 XY라는 혼합항이 생겨요. XY라는 혼합항이 있을 때는 그 방정식만 딱 보고 우리가 바로 타원이다, 포물선이다, 원이다, 쌍곡선이다 이걸 판단을 못해요. 물론 포물선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하시는 거. 그래서 이런 타원은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자 19금 딱지를 붙이셔야 돼요. 맞습니까? 대학교 가셔서 보시라. 우리는 이런 형태만 보실 거다. 되셨죠? 자, 이게 타원의 정의였습니다. 기본형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일단 타원의 방정식을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타원의 방정식. 첫 번째는 기본형입니다. 자, 기본형의 타원은 자, 누가 원점이냐면은 있습니까? 중심이 원점인 타원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우리는 그 방정식을 타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형태가 우리 두 가지만 따지시면 되잖아요. 뚱뚱한 타원. 그죠? 자, 이런 타원이 있고, 있습니까? 홀쭉한 타원.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럼 얘는 초점이 어디 있는 거죠? 초점이 X축상에 있는 거고, 얘는 초점이 Y축상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X축이에요. 있어요.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에요. 됐습니까? 축이니까 화살표, 화살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 초점은 어디쯤 있냐면은 초점은 뭐 요쯤 있다고 합시다. 라지 f.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라지 f 프라임. 자, 우리가 포물선에서는 초점의 좌표를 p로 많이 썼는데 됐습니까? 타원 쌍곡선에서는 초점의 좌표를 c로 또 많이 써요. c. 뭐 문자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가 c면 여기 대칭 여기는 마이너스 c라고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런 타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관습적으로 x축상에 있는 꼭지점을 a라고 많이 잡아요. y축상에 있는 꼭지점을 b라고 일단 관습적으로 많이 잡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겨먹은 타원의 특징이 뭐가 될까요? 타원의 특징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한 점을 찍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누구로 같을까요? 장축의 길이로 같죠. 근데 여기 누가 장축이시냐면은 여기가 장축이잖아요.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2a인 거죠. 그래서 요걸 하나 기억합니다. 자, 뚱뚱한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2a입니다. 장축의 길이는 2a입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여기서는 똑같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x축이 이번에는 여기에 있어요. 얘를 좀 내리셔야 되겠네요. 그죠? 조금 내려볼까요? 네. 그 다음에 y축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네. 다시 그립시다. 네. y축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y축. 이번엔 초점이 y축 위에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중심. 됐습니까? 그럼 초점이 어디쯤 있냐면은 이쯤 있어요. 됐습니까? 이쯤. 여기를 f, 그 다음에 여기를 f 프라임. 자, 여기는 또 C-C로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됐습니까? 자, 근데 자, 우리 장축 쪽의 꼭지점을 A로 쓰는 게 아니라 X축상에 있는 꼭지점은 항상 A, Y축상에 있는 꼭지점은 B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마이너스 B.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했을 때 그쵸? 요 길이의 합이 누구랑 같아지는 걸까요? 그쵸? 요 선분의 길이, 즉 장축의 길이랑 같아지는데 이번에는 자, 서 있는 포물선에서의 장축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장축의 길이가 2b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 챙겨가시면 돼요. 장축의 길이는 2b다. 되셨죠? 자, 요런 상황에서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뭐가 성립을 하시느냐면은 또 그럼 여기 요 꼭지점에 점을 딱 찍고 있습니까? 요렇게 해보실게요. 됐습니까?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됐습니까? 요 길이랑 누가 같은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잖아요. 요만큼이 C고 요만큼이 B잖아요.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를 씌운 건데 됐습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랑, 그쵸? 요 길이는 a죠. a가 같으니까 루트 벗겨내고 제곱한 거랑 같다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뚱뚱한 타원인 경우에는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얘를 기억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면 c제곱은, 우리 나중에 c를 찾을 때 쓸 거예요.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뭐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 해놓고 가볼게요. 됐습니까? 뭐 A를 앞에 써야 되나 B를 앞에 써야 되나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기에 점을 딱 찍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뭐가 성립하시느냐면은, 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로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랑 누가 같은 거다? 이 길이가 같죠. 근데 여기서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어떻게 쓰신다? 자, 이 길이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시면 이거 안 바뀌죠. 자,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씌운 게 이 길이가 b잖아요. 그렇죠? b랑 같은데 양변 제곱하시면 b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냐면은 그냥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c만 남기고 넘기시면 c제곱 이퀄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문자니까 A, B 순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C제곱, C는 누구냐면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초점에 있는 이 C를 어떻게 구하느냐.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C의 좌표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C의 제곱은 꼭지점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근데 제곱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되잖아요. 여기는 A가 더 큰 거예요. 여기는 B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거 빼시면 됐습니까? 큰 쪽의 제곱에서 작은 쪽의 제곱을 빼시면 초점의 제곱이 나오시죠. 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 방정식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얘랑 방정식의 형태는 똑같아요. 문자로 쓰면 똑같은데 숫자로 쓰면 달라요. 자, 문자로 쓰면 자, 그러면 일단 갑시다. 우린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자, 요 점들 그죠? 요 점은 어떤 점들이죠? F와 F'으로부터의 거리합이 2A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 자, 여기는 누구냐면은 F와 F'으로부터 됐습니까? 요 점들은 그죠? 거리합이 2B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 자, 푸는 요령은 그냥 우리가 노트만 하나 처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든지 아니면 교재에 있는 것들 보십시오. 이거 산수가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다기보다는 귀찮아서 됐습니까? 우린 결론만 알고 써먹으면 되니까. 자, 자취의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구하기. 방정식 구하기는 어떻게 하시느냐? 했습니까? 구하라고 하는 점을 자 스텝 1이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중요한 거라서 다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텝은 구하라고 하는 점을 했습니까? 구하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둡니다. 했습니까? 두 번째 스텝은 했습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문자가 있으면 안 돼요.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다른 요령 없이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자 우리가 요 흰색 점들의 관계식을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은 자
요 점을 내가 P점이라고 하고 x, y라고 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f 프라임의 p 더하기 fp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게 누가 되는 2a로 같아지는 친구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됐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미 여기 한 점을 P점이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두시는 거예요. 이때 뭘 만족시키면 되느냐면은 f의 P 거리 더하기 f 프라임의 P의 거리가 이번엔 누구랑 같아지면 되는 거죠? 2B랑 같아지도록 하는 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이제 결론. 어떤 방정식이 나오시냐면 이렇게 나오셔요. x제곱 그리고 분모에 a제곱이 들어가세요. 더하기 됐습니까? y제곱에 분자에 b제곱이 들어가시고 여기는 1이 되시는 걸로 항상 정리가 되십니다. 됐습니까? 요걸 가지고 유도를 하셔도 요런 형식이 나오시고 요걸 가지고 유도를 하셔도 얘가 나오시는데 됐습니까? 문자로 하면 똑같다 그랬죠. 근데 숫자로 하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내가 요걸 보고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자 얘는 a제곱이 b제곱보다 어떨까요? 크다 이겁니다. 얘는 그쵸? a제곱하고 b제곱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요? b제곱이 더 크다 이겁니다. 두 개를 봤는데 얘가 더 커요? 뚱뚱한 타원이고 얘가 더 커요? 홀쭉한 타원. 딱 그 차이입니다. 얘가 더 크면 장축의 길이가 2a가 되시는 거고 얘가 더 크면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시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는 자,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가볼게요.